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한 것들을 연속해서 정리를 합니다. 앞 시간에서는 공정표의 종류들을 정리를 했고,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그와 같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작성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론적인 내용들로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기까지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 쭉 가면서 용어에 해당하는 파트를 쭉 정리를 합니다. 자, 교재는 지금 이제 우리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예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거기 55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에 맞춰서 그 용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거기 먼저 시간 계산, 결합점 시간 뭐 해서 여러 가지 표가 쭉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표를 보면 EST, EFT, LST, LFT, 그 다음에 ET, LT, 요거는 그냥 안 해도 되고요. 공기가 지정 공기, 계산 공기, 여유 시간이 플로트하고 슬랙으로 나눠서 플로트는 토탈 플로트, 프리 플로트, 디펜던트 플로트. 우리가 슬랙은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 시간이고, 경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장 패스와 주공정선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교재에 있는 거를 도표로 정리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용어로 EST, EFT, LST, LFT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플로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플로트가 토탈 플로트, 프리 플로트, 이렇게 디펜던트 플로트가 있고, 슬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패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는 최장 패스 LP와 주공정선 CP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기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계산 공기는 그냥 내가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기고, 지정된 공기는 우리가 계약된 공기다라고 하고, 우리 교재에 간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공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시점으로부터 남아있는 공기, 이걸 우리가 간공기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S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작업이 빨리 끝나는 시간이고, 작업을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이고, 작업이 늦게 끝나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자, 플로트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 가지는 여유고, 슬랙은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고, 플로트는 토탈 플로트, 프리 플로트, 디펜던트 플로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전체 여유고 자유 여유고 얘는 간섭 여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패스다라고 하는 것은 최장 패스 LP, 그 다음 주공정선 CP, 크리티컬 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 내용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임의의 공정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공정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가 A작업이 6일, B작업이 4일, C작업이 3일, 여기 D작업이 5일, E작업이 2일, 여기 F작업이 3일. 이렇게 결합점 안에 번호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 5, 9, 10. 결합점 안에 번호는 저렇게 흐름 방향으로 가면서 큰 번호로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정표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9번 결합점에다가 제가 단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단계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웠어요. 앞에 있는 선행 작업이 종료되어야만 후속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다 그랬죠. 즉 F 작업이 시작하려면 A 작업이 종료가 돼야 되고, D 작업이 종료가 돼야 되고, E 작업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E 작업을 시작하려면 C 작업이 종료가 돼야 되고, D 작업을 시작하려면 B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A 작업이 걸리는 일수를 따져보니까 얘는 6일이면 끝나요. 이 밑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일수다라고 단위를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얘는 4일에 끝나고 얘는 3일에 끝나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9일날 끝나게 되고 얘는 5일날 끝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5일이 되고 여기까지는 6일이 되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9일인데 F작업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작업이 다 끝나야 되는 거니까 F작업이 시작할 수 있는 날은 며칠이다? 9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게 9일이니까 10일날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9일과 10일 사이에 하루에 갭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을 0으로 잡는 이유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는 시간의 흐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해서 1일날 끝난다 그러면 하루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2일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일날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는 날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날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F작업이 9일날 시작을 해서 3일이 걸리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럼 총 12일간이 걸린다는 거죠. 12일 이내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가 4일, 5일, 3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일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A작업을 보겠습니다. A작업은 6일날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9일날 끝내도 F작업이 9일날 시작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는 시간도 내가 3일날 이렇게 시작을 해도 크게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EST부터 LFT까지는 공사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간, 작업을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저 말은 요 앞에 있는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스타트 타임, 시작 시간이고 요 뒤에 있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 피니시 타임입니다. 그럼 이 시작하는 시간을 쭉 정리하니까 0, 1, 2, 3 시작하는 시간들 중에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 중에서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 전체 10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얘를 EST, 얘를 LST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똑같죠. EST 시작하면 EFT 끝나는 거고 LST 시작하면 LFT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이 여기 6일이에요. 그럼 0일날 시작을 해서 내가 3일날 끝나고 한 이틀 쉬었다가 5일날 시작을 해서 8일날 끝나고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 단위 작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우리가 작업 일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연속입니다. 6일이면 시작하면 바로 연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업 상호 간의 관계라든지 작업의 여유 일정들을 맞추는 거예요. 중간에 쉬게 되면 그걸 단위 작업으로 나눠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시간, 늦게 끝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스타트 타임하고 피니시 타임에 대한 네 가지의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플로트와 슬랙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뜻은 같아요. 플로트도 여유다라고 하는 거고, 슬랙이라고 하는 것도 여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둘 다 여유입니다. 근데 여유에 해당하는 건데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플로트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 가지는 여유가 되는 거고 슬랙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D라고 하는 작업도 9일 끝나면 되고 E라고 하는 작업도 9일날 끝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9번 결합점을 보겠습니다. 9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날이 며칠이에요? 9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날을 5일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9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끝난다는 것은 A작업, D작업, E작업이 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9번 결합점에서 이렇게 다 끝나는 거고 그래야 후속 작업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9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다 끝나는 것은 9일이 됩니다. 그럼 9번 결합점에서 시작하는 작업의 일수는 9일이에요. 그럼 9번 결합점의 여유, 슬랙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합점에 끝난다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보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5번 결합점을 보겠습니다. 5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끝나는 날은, 빨리 끝날 수 있는 날은 며칠이다? 3일이다. 9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날을 5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3개가 다 끝나야 되는 거니까 5일, 6일, 9일. 그래서 9일날 끝난다는 거고, 5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빨리 끝난다. 그럼 3일날 끝나는 겁니다. 그 5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늦게 시작한다. 그럼 얼마야? 7일이에요. 그 5번 결합점의 여유는 며칠 있어? 4일이라고 하는 여유가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3번 결합점도 볼까요? 여기가 4가 되고 4가 되고 0이 됩니다. 자, 3번 결합점에서 작업이 가장 빨리 끝나는 날 4일. 3번 결합점에서 작업을 늦게 시작해야 되는 날 4일. 늦게 끝나는 4일. 빨리 시작하는 4일.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슬랙이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슬랙이 0이 되고, 여기도 슬랙이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 돼요? 4일이 된다. 5번 결합점 자체가 우리가 4일의 여유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작업을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작업은 6일날 끝나도 되지만 9일날 끝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니까 3일이라고 하는 여유가 발생을 해요. D라고 하는 작업을 보니까 여기 얼마 됐어요? 여유가 하나도 없죠. E라고 하는 작업을 보면 여기 얼마 있어요? 4일의 여유가 있어요. 9번 결합점에 속해 있는 A 작업, D 작업, E 작업은 여유가 작업에 따라서 다 다르죠. 결합점에 해당하는 여유 슬랙은 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정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것만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아, 한 개의 결합점에 여러 개의 작업이 속해 있을 때 그 작업의 여유와 결합점의 여유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플로트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여유다라고 명명을 해서 정해놓은 거고, 슬랙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점의 여유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슬랙은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고, 우리가 플로트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 가지는 여유다. 그거를 우리가 용어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플로트 중에서 토탈 플로트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여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여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프리 플로트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 여유에 해당하는 거고, 디펜던트 플로트는 간섭 여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탈 플로트는 결과적으로 프리 플로트하고 디펜던트 플로트에 우리가 합이 되는 거죠. 합을 우리가 토탈 플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A라고 하는 작업에 이와 같이 3일에 해당하는 여유를 보겠습니다. 3일. 그 말은 A가 6일날 끝나든 7일날 끝나든 8일날 끝나든 9일날 끝나든 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는 우리가 프리 플로트예요. 자기만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여유고 전체 여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C작업을 보겠습니다. C작업에 해당하는 여유가 4일이에요. 빨리 끝나면 3일날 끝나고 늦게 끝나면 7일 끝날 수 있으니까 4일의 여유가 있는데, 여기도 C작업도 4일의 여유, E작업에 해당하는 여유도 4일의 여유, 각각 4일의 여유가 아니라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며칠이 5일이 걸리는 거죠. 5일이 걸리는 거고 여기 9일이니까 그래서 이 전체 경로에서 4일의 여유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C작업이 내가 7일날 종료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작업이 시작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요? 7이 하나뿐이 없죠. 그러면 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 이 여유는 뒤에 후속 작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이 C작업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간섭을 준다 그래서 이 여유를 우리는 디펜던트 플로트라고 얘기를 해요. 간섭 여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작업에서 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F작업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9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발생되지 않아서 얘를 우리가 프리플로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뭐다? 용어다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토탈 플로트는 전체 여유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프리 플로트는 자유 여유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 디펜턴트 플로트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간섭 여유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다른 쪽의 용어로 다시 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요. 자, 패스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2개 이상의 작업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패스라고 해요.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패스라고 하지만 여기와 여기가 이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렬로 이어지는 것도 패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LP와 CP다라고 하는 것은 뜻은 같습니다. 이거는 뭐요? 가장 긴 경로다. 아까 제가 화살표의 길이가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LP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결합점에서부터 임의의 결합점에 이르는 경로 중 가장 긴 경로가 되는 거고, 크리티컬 패스 CP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개시 결합점에서 최종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경로 중 가장 긴 경로를 CP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범위가 다르다. CP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L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결합점에서부터 9번 결합점까지 오는 경로는 3개가 있습니다. A 작업, B, D 작업, 이렇게 C, E 작업.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긴 경로는 뭐냐 그러면 B하고 D로 오는 경로, 9일의 경로죠. 가장 길지만 이거를 CP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LP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는 묻지 않았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 1번에서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오는 경로 중 가장 긴 경로 B, D, F를 의미한다. 그럼 걔는 뭐다? 크리티컬 패스 CP, 주 공정선. 얘는 최장 패스, 얘는 주 공정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범위를 다 정리했어요. 자, 이 크리티컬 패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크리티컬 패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 공정선은 다시 정리하면 최초 개시 결합점에서 최종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경로 중 가장 긴 경로. 그건 여기가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 건다? 공기를 나타낸다. 이 다 더하니까 얼마요? 12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전체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플로우트도 0이 되는 거고, 슬랙이라고 하는 것도 0이다. 작업도 전부 다 0이고, 슬랙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0입니다. 즉, 여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 공정선상에서 작업이 지연이 되면 전체 공사가 지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 공정선은 반드시 굵은 선이나 이중선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게 주 공정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정표 작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주 공정선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주 공정선은 복수일 수 있습니다. 복수가 가능해요. 복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 A 작업이 9일이다라고 하면 얘도 주공정이 되는 거고, 얘도 만약 일정이 똑같다. 그럼 전체가 주공정일 수 있습니다. 주공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다? 복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일정과 같은 겁니다. 아울러 더미라고 하는 것도 주공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공정 선상에서 더미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더미도 주공정이 될 수 있다. 요거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해서요. 주공정선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정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살짝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지우고 다시 지울 겁니다. 지우고 약간 칠판을 떨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더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더미
다시 한번 용어로 정리하면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나타내는 점선의 화살표를 덤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죠. 이 덤에는 일단 이론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넘버링 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로지컬 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넘버링 덤이는 우리가 활동의 원칙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활동의 원칙, 로지컬 더미는 단계의 원칙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넘버링 더미는 순수하게 작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2번하고 4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연결을 못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3번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더미가 이렇게 오죠. 그럼 A하고 B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다 후속이다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더미가 아니죠. 그냥 활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더미를 넘버링 더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문제로 풀었던 게 하나 있어요. A와 B와 C와 D. 요거는 A와 D가 선행과 후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미가 연결시켜주죠. 이런 더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로지컬 더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 자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의 표현 방법 아까 교재에서 뭐가 있었어요? LOB,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있었죠? 공정표 표현 방법이 첫 번째 우리가 화살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화살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가 A 작업이고 3일이고 결합점 안에 번호를 1, 2 이렇게 B라고 하는 작업이 3일이고 여기 3번 이렇게 표시한 게 화살표형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PD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세스형. 자, PDM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이렇게 모두에다 담아요. 자, A라고 하는 작업이고 여기가 작업이 3일이 걸린다. 이렇게. 그 다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때 결합점 번호가 B라고 하는 작업을 넣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작업이고 여기가 3일이고 이렇게. 그렇죠. 자, 내용을 화살표에 담았느냐 얘는 결합점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화살표형 얘는 PDM형, 프로세스형 해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DM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얘는 더미가 발생하지 않고 얘는 더미가 발생한다 이런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우리가 라인 오브 밸런스 LOB형 얘를 우리가 라인 스케줄 메소드라고 그래서 LS형이다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공정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이렇게 구체공사, 조적공사도 내가 요 기울기, 거기에 위장공사도 이렇게 기울기, 거기에 도장공사도 이렇게 기울기. 그러면 작업을 딱딱딱딱 일정한 양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 값으로 딱딱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작업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후속 작업이 더 빨라지겠죠. 그럼 뒤에 가면 약간 간섭이 될 거고 이게 벌어지게 되면 얘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겠죠.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한 그와 같은 네트워크 표현 기법을 LOB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공정표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를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교재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LOB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알면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더미하고 표현되는 방법까지를 우리가 쭉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트워크 부분, 공정표 부분 설명할 때는 교재를 좀 살짝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에 관한 것들은 쭉 설명을 했고요.